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배달 음식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나면 당연히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음식물이 묻어있는 용기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염된 수거품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 한 재활용품 선별장. 각종 플라스틱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음식 용기, 페트병, 일회용 컵, 이른바 생활 속 플라스틱이 끝없이 밀려듭니다. 배달 음식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플라스틱 배출량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 분류장에는 하루 평균 30톤의 플라스틱이 들어옵니다. 모두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음식물이 묻어 변색되고 스티커 등이 붙어 심하게 오염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지금 음식물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거를 선별하기가 힘듭니다. 음식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은 플라스틱 용기는 수거된 10개 중 서너 개꼴. 다시 쓸 수 없는 플라스틱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소각 처리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재처리에 적지 않은 주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점. 쓰레기 1톤을 태우는 데 드는 돈은 16,000원. 2014년 2천만 원가량이던 예산이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까지 40%가 훌쩍 뛰었습니다. 주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품이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선별장에서 분류를 하다 보면 한 30% 정도가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적발이 어려운 상황. 현재로선 시민들의 양심과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현주입니다. 지난 1909년 부산에 지어진 국내 최초의 한센인 즉 나환자 치료시설인 부산 나병원의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이곳에서 치료를 받던 나환자들은 군용지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소록도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해방 후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옛 국립용호병원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에서 치료를 끝내고 음성 진단을 받은 한센인들은 하나둘 병원을 떠나 전국 곳곳에 집단촌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하구와 기장군 일대 4곳에 한센인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 210명에 달했던 정착민들은 이젠 평균 나이 70세 이상, 노년층 인구 150명가량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인 기장군 일광면 삼덕마을. 최근 50년 넘게 이곳에 살던 음성 한센인들이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이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건데요. 문제는 이들의 사업 계획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부산시가 승인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일광신도시. 주변에 잿빛 주택들이 몰려 있습니다. 집집마다 쓰레기로 가득 차 폐허갔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음성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기장 삼덕마을입니다. 이곳은 축사와 주거 공간이 하나로 돼 있어 닭이나 돼지를 키우며 생활하는 주민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진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면 주택을 떠나 바로 옆 연립 아파트에 다시 둥지를 튼 나환자는 50명. 세상의 편견을 피해 살아온 이들은 50년 만에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땅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영농조합이 땅을 쉽게 팔 수 있도록 규약을 변경했고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 한 건설사에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면서 이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특수한 환경이니까 지금 집단으로 뭐 이래 이주 계획을 한다고 어디 이러면 또 민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오갈 곳 없는 주민들은 결국 조합의 총회가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조합장 선출과 토지 매매를 완화한 총회의 결정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산시는 민사소송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고 같이 우리 전체적으로 사업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리기한 일주일이니까 회원에 통보될 겁니다. 가타로타에 대해서.
주민들은 부산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고 건설사와 조합장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시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구역 건물의 층수를 대폭 낮추고 용적률도 하향 조정하는 자문위원회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민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언론 브리핑. 지난 정권 시절 추진돼 왔던 시민공원 주변에 대한 개발 방향이 공공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 인근 지역에 입체적 지구다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감안해 재정비 촉진 3구역의 층수를 기존의 60층에서 평균 35층, 최고 45층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촉진 4구역은 기존의 49층에서 평균 35층, 최고 45층 이하로, 촉진 1구역과 2의 1구역은 810%인 기존의 용적률을 730%대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같은 시각 재정비 사업지역 주민들은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집단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권 시절 6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부산시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을 뒤집어 시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05년 결정고시 나기 전에는 우리 각자가 다들 낮게 여러 동으로 집을 짓고 있었는데 2005년도에 부산시가 촉진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우리 사업을 못하겠습니다. 그때 들은 매몰 비용 부산시에서 모른 척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초고층 빌딩 일변도의 도시계획을 주도해왔던 부산시.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급제동을 걸자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시민 100인의 원탁회의를 통해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 장소를 결정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원탁회의 구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시의회가 원탁회의가 아닌 또 다른 협의 방식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기습 철거와 이어진 점거 농성. 결국 철거 닷새 만에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고 시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노동자상 건립특위는 100인 원탁회의를 구성해 설치 장소를 결정하고 5월 1일 노동절 전에 설치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원탁회의는 열리지 못했고 5월 1일 이전 설치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원탁회의 구성을 두고 시의회와 건립특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하게 구성하자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속에서의 서로가 생각하는 이 백인 원탁회의에 대한 취지에 대한 이견들이 좀 있었던 거죠. 부산시는 원탁회의 무산과 관련 시의회와 건립특위가 의논할 사항이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의회에다 여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의회랑 그런 그 추진위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결국 노동자상 설치와 관련한 갈등은 원점으로 되돌아온 꼴입니다. 일단 시의회는 원탁회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또 다른 협의 방식을 찾아보자고 시와 건립특위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3주체가 다시 만나서 이 건립 시기의 재조정 또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방식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건립특위도 시의회의 추가 중재안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 1일까지 그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 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인 원탁회의를 대신해 노동자상 문제를 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르노 삼성차가 오늘과 내일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하면서 노동절 휴무까지 포함해 사흘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노사 분규가 본격화된 이후 노조 파업이 아닌 이유로 부산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추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측은 당초 프리미엄 휴가를 다음 달 3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틀로 축소했고 노조도 지난 19일 이후 추가 파업을 멈추고 있어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방화와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37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가진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건물 2곳에서 상자와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 PC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한편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의로 복약을 중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도경찰서는 10대 후배에게 중고품 거래를 하는 척하며 물품을 훔치도록 강요한 혐의로 20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일 새벽 1시 50분쯤 남구 대연동 거리에서 16살 정모 군에게 중고거래 판매자를 만나 귀금속을 훔치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강서구 범방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42살 A씨와 31살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화물차를 A씨가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